혜성처럼 등장한 4세대 유산균 같은 게 전혀 아니에요. 뭐 굳이 갖다 붙인다면 숫자 4가 아니라 죽을 4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약과 식품과 건강에 대해서 공부해서 나누는 건강나눔의 정세훈 약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자, 유행은 돌고 돈다고 했나요? 10년도 전에 락테올 같은 의약품 살균제가 처방도 꽤 많이 이루어지면서 한창 쓰이다가 표시 원료와 실제 원료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전멸을 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슬금슬금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용어가 등장하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 세력이 개입되면서 살균제제가 급격히 주목받고 있고, 그에 따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함께 알아보고요, 정말 이게 좋은 거 맞는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이 녀석이 나오기 전에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자, 먼저 프로바이오틱스는 앞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프로 접두사를 써서 앞으로 내 몸속에서 이 미생물이 살아나갈 거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살아있는 유익균, 생균을 의미하죠. 프리바이오틱스는 미리라는 의미를 가진 프리라는 접두사를 써서 미리 유산균에 먹이를 넣는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유산균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번식을 촉진하는 그런 거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어쨌든 유익균의 먹이인 식이섬유를 공급해 줌으로써 유익균의 생장을 촉진하는 의미를 닫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이후라는 의미를 가진 포스트를 사용했어요. 살아있는 유익균이 생성하는 대사산물, 이것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이에 속하는 물질들은 상당히 다양해요. 대표적으로는 면역과 당뇨 이런 것과 관련된 단수의 지방산이라거나 유해균을 억제하는 박테리오신, 혹은 세포의 다당체 같은 항염, 면역 증강과 관련된 물질도 있고요. 그 밖에도 각종 단백질, 효소, 신경 전달 물질 등등 넓게는 유산균이 생성하는 비타민까지 포함됩니다. 보통 만들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왕창 배양한 다음에 그걸 일부러 죽이고 농축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꼴 살균제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걸 넣는 거고요, 프리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죽은 걸 넣는 거라는 거죠. 자, 포스트바이오틱스 어디에 좋을까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조금 더 알아보신 분들은 이게 면역에도 좋다더라, 혹은 당뇨에도 좋다더라, 간 건강에도 좋다더라 등등 다양한 이로운 작용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이로운 작용들이 대부분 유산균 대사산물의 작용이기 때문에 포스트바이오틱스 역시 비슷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양을 먹는다고 가정한다면 그런 쪽으로의 작용은 오히려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보다 강력할 거예요. 또한 유해균을 억제하는 능력 자체도 유산균이 억제 물질을 잘 분비해 주길 기다릴 필요 없이 높은 농도로 직접 유해균 억제 물질을 쏟아붓는 개념이기 때문에 급성 위장관염증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처럼 프로바이오틱스의 작용을 증강시키는 그런 작용도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와 따로 드셔도 되고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이 드셔도 여러모로 이점이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으면 프리고 프로고 다 필요 없이 그냥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최고인 것 같죠? 자,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의 한계점과 약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근본적인 한계점입니다. 일단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프리와 프로의 역할을 모두 나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편으론 이도저도 아닌 부분이 있어요. 프리처럼 크게 증식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프로처럼 지속적으로 배양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먹었을 때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프로바이오틱스도 먹으면 위, 장 통과하면서 많이 죽긴 죽거든요. 얘들이 죽으면서 나름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역할도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모로 폭넓게 사용하기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오히려 좋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같은 균주, 같은 마리수의 생균과 사균의 항염작용을 알아본 연구가 있었어요. 생균 쪽이 훨씬 작용이 강했습니다. 한 당뇨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실제 제품에서는 사균체는 더 농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기대만큼 사균체의 작용이 아주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시사합니다.
두 번째 문제, 임상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임상을 넘어서서 연구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균제를 연구한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는데도 생각보다 문헌이 많이 없어요. 일례로 문헌 검색 사이트 펀메드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발표된 프로바이오틱스의 문헌을 검색하면 14,602개가 나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로 검색하면 4,788개가 나와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154개입니다. 사균제제로 검색을 하기 위해서 히트킬드 락토바실러스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래도 몇백 개 정도만 나와요. 자, 최근에 포스트바이오틱스 광고들을 보면 당뇨에 좋다는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정작 당뇨 연구들도 대부분은 동물 실험 위주입니다. 그렇다면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주요 성분인 단쇄지방산이나 EPS 같은 걸로 검색하면 어떨까요? 포스트바이오틱스로 검색했을 때보다 훨씬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임상시험은 거의 없고 세포실험이나 동물 실험들만 있습니다. 자, 연구가 적다는 건 그만큼 다방면에서의 안전성 검증도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고, 어떤 균주의 사균이 가장 효과적인지 혹은 최적의 제조법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확립이 덜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세 번째, 이건 연구 데이터가 풍부하지 않다는 부분에 따라오는 부분인데요. 국내에서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기능성을 받은 바 전혀 없는 원료입니다. 즉, 포스트바이오틱스만 넣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도 못 받아요. 유산균 제품에 부원료로 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만든 원료인지, 얼마나 넣었는지 같은 거 전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목이 눈곱만큼 넣고 넣었으니까 이름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대문짝만하게 박아도 상관이 없고요. 극단적으로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도 포스트바이오틱스란 이름을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말은 대한민국 식품공정상에 없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일례로 그린 프로폴리스를 안 넣고도 그린 프로폴리스라고 이름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프롤린 유산균도 원래는 배양 과정에서 프롤린 처리를 하는 건데 그냥 완제품에 프롤린 조금 집어넣고 우리 거 프롤린 유산균입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포스트바이오틱스 사려다가 낚이기가 정말 쉽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흔히 불리우는 사균제제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의 작용을 모두 나타낼 수 있으면서 작용 발현 시간이 상당히 빠르다는 강점을 가진 좋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보다 사용 범위와 지속성 면에서 떨어지고요. 연구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국내에선 기능성도 전무하기 때문에 제대로 만든 제품을 고르는 것 자체가 국내법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요, 평소 나의 장 건강, 나아가서는 전신의 건강 유지를 원한다면 되도록이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 드시라는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 프로바이오틱스 말고 좋은 균주를 사용한 제품으로요. 좋은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을 고르는 건 어렵지만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고르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잘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적합한 상황은 빠르게 개선해야 될 급성 질환들, 급성 장염 같은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병원을 가지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찾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추후에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기능성 등재가 되거든, 효과면에서 좀 더 정립이 되거든, 그때 찾으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옛날부터 존재했던 요법 중 하나일 뿐이지 혜성처럼 등장한 4세대 유산균 같은 게 전혀 아니에요. 굳이 갖다 붙인다면 숫자 4가 아니라 죽을 사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한창 많이 처방되던 의약품 사균제제들도 지금은 씨가 말라 있고요. 죽은 균주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힘내라고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보세요. 감사합니다.